안녕하세요. 저는 33살에 벌써 이혼녀로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혼이었지만 인생사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이혼만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였어요.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구박을 당하거나 눈칫밥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아빠가 줄 수 있는 사랑까지 2배로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 저인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결정에 후회되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아들과 친정엄마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원래는 전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던 카페였는데 이제는 제 소유가 되어서 몇 명의 알바생을 두고 저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가끔 저희 가게에 부모님 2분과 손 꼭 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제 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한테 아빠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잘해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혼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전 남편 때문이에요.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아이도 있으니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전 남편한테도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하라고 했었어요. 만약 아빠 노릇도 못하면 평생 애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첫 아들이라 그런지 이혼해서도 아이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있네요.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여자들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여자 사람 친구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인터넷에서 여사친이라고 줄여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생기면서 여자와 남자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제 남편 보면서 역시 여자와 남자가 그냥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배려심이 남달랐어요. 여자에게만 말이죠.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할 때 저를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도 세심하긴 마찬가지인 거죠. 원체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떨어지는 외모에 비해서 항상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여중, 여고, 그리고 여대를 나와서 주변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전까지 남자를 사귄 적이 아예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를 사귀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 제가 회사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첫 남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헤어지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때는 홀딱 반해버린 후인걸요. 항상 먼저 리드해주고 싱긋 웃어주는 미소도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이것저것 엄마처럼 챙겨주는 섬세함도 반하게 된 이유였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교제 사실을 오픈하고 나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부족함 없이 해주셨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시모의 언짢은 표정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때마다 중간에서 남편이 잘 대처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해서 나름 걱정도 많이 했어요. 연애 때 한 번도 안 싸운 커플도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싸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로 큰 소리 오가는 거 없이 양보하며 잘 풀어나갔죠. 오히려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웠다는 사람들 보면서 왜 싸우지?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저는 결혼식을 끝낸 이후에 싸우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결혼식 스냅 사진을 보고 말이죠. 남편과 같이 앉아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마지막쯤 신랑 신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죠. 이게 웬걸? 누가 신부인지 헷갈리게 밝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최대한 하얀 옷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신부에 대한 매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죄다 화이트 베이지 컬러의 밝은 색상의 옷만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여자들이라 남편에게 누군지 물어보았죠. 자기야,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이런 옷 입은 사람들 못 봤는데? 이 사람들 누구야? 당신 친구야? 응, 내 고등학교랑 대학교 동창들이야. 꼭 청첩장 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다들 많이 와줬네. 아무리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해도 이게 뭐야. 결혼식 사진인데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사진 찍는 것도 이상하고. 옷 스타일은 또 뭐야? 당신 사이에 두고 신부만 여러 명인 것 같잖아. 뭐야 이 사진?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애들이 장난치려고 이렇게 했나봐. 기분 나빴어? 워낙 장난꾸러기인 애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골탕 먹이고 싶었나봐. 애들이 결혼을 못해서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자기가 이해해줘. 아니, 좀 심한 것 같아.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두운 색깔 옷도 아니고 하얀 옷만 입고 일부러 신랑 옆에 선 거 아니야? 이런 사진 찍는 사진기사분이 무슨 생각이셨던 거지? 식장의 다른 하객들도 이 모습을 다 본 거 아니야. 이게 장난으로 끝날 일이야?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된 기분이야. 기분 풀어. 우리 결혼식 잘 끝내놓고 왜 사진으로 싸워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장난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당신도 친구들 있잖아.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심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참 거슬렸어요. 나는 남자인 친구들 아예 없어.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여자인 친구들이 근처에 많아?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도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할게. 미안해.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 그런데 당신이 좀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결혼식 사진을 옆에서 찍었다는 이유로 내가 계속 죄인처럼 당신한테 사과하는 것도 좀 기분이 별로네. 뭔가 내가 잘못한 행동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니까 나도 좀 당황스러워. 탓할 사람이 없으니 괜히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입고 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뭔 죄가 있을까 싶어서 참고 또 참았네요. 그리고 여기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은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신혼 1년도 안 돼서 남편의 밥줄이 끊겨버린 거였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줄줄이 광고 사직을 당하고 있다더라고요. 결국 남편까지 사직을 당하고 말았죠. 한순간에 백수가 된 남편은 매일 게임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벌어오는 돈이 반으로 확 줄어드니 식비는 최대한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달이 넘어가니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남편은 잠을 자고 있고요. 제가 퇴근 후 잠을 잘 때 남편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자더라고요. 그러니 백수 아들 둔 엄마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근심만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아무 말 안 해도 남편이 취업 준비를 다시 할 줄 알았는데 전 직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놀고만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회사를 다니던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무리 유급 휴가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수준에 도달하고 말았죠. 이 막막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퇴직금 받고 대출 좀 받아서 카페 장사할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커피는 탈 줄 알아? 여보, 아르바이트도 많이 안 해봤다며. 커피 타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학원 가서 한두 달 배우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동네 카페 가서 몇 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워도 보고. 사실 내가 카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땐 회사도 다니고 있고 카페를 차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여보가 곧 배도 불러올 텐데 서로 자유롭게 근무 시간 정해서 일하면 편하지 않겠어? 당신도 산부인과 가거나 애 돌볼 때도 자영업하는 게 편하고 말이야. 그렇긴 하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불황에 자영업은 좀... 에이, 걱정 마. 내가 카페 메뉴도 연구하고 당신보다 근무도 더 많이 할게. 그리고 나 백수 됐는데 언제까지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보도 알지? 나 취직 안 되고 있는 거. 사실 그동안 취직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1차에도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자영업밖에 없어, 여보. 남편의 적극적인 의견에 전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자영업 대출 받으면 카페 창업은 가능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집에 부르시더라고요. 왔니? 앉아봐라. 너네 임신도 했고 몇 달 뒤면 출산까지 하는데 둘이 밥벌이가 없어서 되겠니? 그리고 아들, 넌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니? 엄마도 참. 사실 우리 같이 사업할까 생각 중이야. 대출 좀 받으면 커피숍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위치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예산도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회사 다니면서 또 권고사직 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엄마가 예전에 너 주려고 적금 든 거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이왕 사업하는 거 잘해봐라. 그리고 사업하게 되면 아이 키우면서 하기도 좋을 수 있으니 잘 선택한 것 같다. 어머님이 선뜻 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남편 주려고 10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이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매일 남편이랑 학원도 다니고 창업할 카페 위치도 찾으러 다니면서 카페 사업에 박차를 가했어요. 다행히 목이 좋은 곳에 금매로 나온 자리에 빠르게 얻었어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였는데요.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전부터 정신없이 일하고 11시가 넘어 퇴근해서 침대에 누우면 3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죠. 임신 초기라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무리가 갈까봐 알바생도 고용했어요. 남편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2~3명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창업하고 한 3개월 동안 메뉴 개발도 하고 인테리어 손도 보고 많이 바빴는데요. 알바생도 뽑고 카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점점 술을 먹고 퇴근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를 해주려고 했지만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냐며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작은 방 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오돌오돌 떨리더라고요. 오한이 살짝 들길래 당일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고 남편에게 대신 카페를 봐달라고 부탁했죠. 여보, 나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제 원두 발주 넣은 거 있으니까 빠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저녁까지 도착할 거야. 아, 그리고 생크림 도착하면 개수 확인해서 나한테 말해줘.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좀 부탁할게. 아,
당신 요즘 임신했다는 핑계로 일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보니까 임신해도 만삭 때까지 일 다니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14주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야? 뭐라고? 엄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저번에 부탁한 것도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간다고 뺀 거잖아. 당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다른 사람 애기도 아니고 당신 애기야.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신은 그럼 술에 취해서 맨날 퇴근하면서 나한테 할 소리야? 요즘 카페 일도 대충 하고 일에 전혀 집중을 안 하잖아. 나는 배도 불러오는데 열심히 일도 해주잖아. 진짜 서러워서 살겠니?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안정기라고 하는데 당신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힘든데 짜증이 나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내 친구 보니까 애 가지고서도 하나도 안 힘들어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은근하게 친구와 저를 비교하는 말투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아픈 게 지금 거짓말 같으니 병원 가지 말고 출근해서 일하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냐고. 아니야, 쉬어. 당신이 말한 거 내가 오늘 다 할 테니까 오늘은 쉬어. 나 다녀올게. 제가 화를 내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 요즘 알바생 구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매장 관리도 남편이 안 하길래 제가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퉁퉁 붓고 배도 싸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겨우 하루 근무 쉬는 걸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또 일주일에 딱 하루 쉬면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배달하러 간다고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처 상가에 온 주문이라 남편이 직접 배달을 간 거였는데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을 1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배달하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 30분 뒤에 남편이 입술을 잔뜩 내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 또 아파? 당신 몸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좀 쉬려고 하면 아픈 건데? 당신 나 쉬는 거 보기 싫으니까 배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나 일 시키고 싶은 거 아니야? 뭐? 내가 아픈 척 연기하는 거 같아? 진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솔직히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내가 더 많은데 왜 그딴 식으로 말하니? 당신 맨날 배달하러 간다고 하고 나가고 2-3시간 뒤에 올 때도 많이 있잖아.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만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 떠는지 모르겠어. 유난? 유난?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 여사친 보니까 당신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노는 거 꼴 보기 싫고 애 핑계로 쉬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여자인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얘 누구 만나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서로 비밀번호 안 해놓고 살아서 바로 문자와 메신저를 확인했는데요. 톡은 최근에 대화한 사람들이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여자들 3명에 남편 1명인 단톡방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알람이 울렸어요.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욕을 써놓으면 여사친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도 임신해봤는데 걔는 엄살 부리는 것 같다. 너 노는 꼴 보기 싫어서 계속 배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등등 채팅방이 거의 제 욕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리고 배달하러 사라지고 뭐하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여사친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았더라고요. 4명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순간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긴 아주 내 욕하느라 바쁘네? 아내 욕하는 게 재밌나 봐? 나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냥 네 여사친들이랑 살아. 뭐하러 나랑 살아? 나는 너 노는 거 보기 싫어서 일부러 배 아픈 척하는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서 애들한테 하소연한 거지. 뭐 내가 진짜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겠어? 당신 나를 그렇게 몰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해서 유세 부리고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피운다고 생각하지? 그럼 그냥 그 여사친이랑 같이 살아. 내가 만삭 사진 찍으러 가자 할 때는 카메라 울렁증 있어서 싫다고 하더니 여기 봐. 니네 여사친들이랑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네? 진짜 웃기지도 않아. 임신한 네 친구들이랑 만삭 사진도 같이 찍으러 가지 왜? 뭘 또 그런 걸로 삐지냐? 가만 보니 여보는 속이 너무 좁아. 그건 그냥 애들이랑 심심하니까 찍은 거지. 혹시 당신 의부증 있어? 그냥 친구들이야. 말 그대로 친구라고. 내가 왜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되지? 일 빼달라고 한 건 당신인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여사친들이랑 살아. 내가 빠져줄게. 어?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네 여사친들한테 가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할수록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밀어붙이면서 내가 의부증이나 뭐네 이러는데 꼭지가 돌아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더 밀어붙이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막 씩씩거리니 남편이 애기 핑계를 대면서 진정하라고 하는 거 있죠?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임산부가 이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뱃속에 애기 생각 좀 해. 뭐? 애기 생각을 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전부 당신 때문인데. 에휴, 말을 말자. 적반하장인 남편은 카페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3명과 제 욕을 신명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심지어 한 명은 결혼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임신까지 한 여자인데도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참 어이없지 않나요? 이후로 남편과 서먹서먹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일적으로만 대화하고 집에 와선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이 출산 시기가 다가왔고 무사히 출산을 했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출산 현장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자가 출산하는 거 보면 나중에 충격 먹고 부부 사이 더 나빠진대. 나도 우리 희망이 보고 싶긴 한데 출산 과정 전부 보면 앞으로 둘째는 없을까봐 걱정돼서 산실에는 안 들어갈게. 출산을 끝내고 몸을 회복하는 중에도 남편은 간간히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건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몸조리를 시모에게 맡기려고 했나봐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몸조리 도와주시겠대. 다행이지? 내가 특별히 엄마한테 부탁했어. 뭐? 말이 되니?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한데 무슨 생각으로 부탁한 거야? 됐어, 필요 없어. 당신이 집에서 아기 열심히 봐주면 되잖아. 너무 힘들면 친정엄마 부르면 되고. 우리 집에 장모님을? 자기야, 나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내 생각은 안 해? 나 장모님이 거주하면서 아이 봐주시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지낼게. 시엄마 부르는 건 괜찮고 장모님은 싫다 이거야? 임신과 출산은 내가 했는데 당연히 산모를 더 배려해줘야 맞는 거야. 암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그냥 친정에 한 달 동안 살 거야.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 오해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당신이 장모님 불편해해서 내가 친정 가는 거야. 알겠어? 산후조리를 끝내고 친정에서 한 달간 지냈는데요. 주말마다 남편이 친정에 오긴 했는데 아이 얼굴만 확인하고 빠르게 가더라고요. 내심 아이에게 무심한 남편 모습에 서운함은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카페 일이 바쁘다길래 일하러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덕분에 꿀 같았던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당연히 남편은 신생아를 다룰 줄도 모르니 집에 와서 육아는 오로지 저 혼자 했고요. 하지만 손목은 끊어질 듯 아프고 몸은 퉁퉁 붓는데 남편은 매일 밤늦게 퇴근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알바생이 그만둬서라며 짧은 대답밖엔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기가 먹을 이유식을 요리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결혼하고 바빠서 전화 한 번 못했네. 잘 지내지? 현지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왔다가 너희 남편 본 것 같거든? 근데 옆에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거든? 너는 남편이니까 잘 알아볼 거 아니야. 내가 사진 보낸 거 한번 확인해봐봐. 뭐? 알겠어. 솔직히 제 남편은 여자인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냥 길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흔해 빠진 얼굴이고 저도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가 너무 남편을 믿은 게 화근이었죠. 곁에 있는 여자들이 친구라고 하길래 그저 친구로서 대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는데 입고 나간 옷을 보면 분명 남편이 맞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확대해보니 우리 결혼식에 하얀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남편 옆에서 사진을 찍은 년이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친구 사이에 당당하게 결혼식을 깽판 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우리 손주는 잘 있니? 너는 애가 집에서 쉬면서 전화를 안 하니?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시부모 공경할 줄은 모른다니까? 꼭 내가 전화를 해야지만 되겠니? 이 정도의 얘기는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저는 그 말도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 어머님, 저 집에서 이유식 만들고 있었고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전화 오셨으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기 아빠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애기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어? 누구랑? 네, 애기 아빠가 친구가 워낙 많아야 말이죠. 결혼식 때도 찾아왔던데 자주 연락하고 붙어 다니더니 이제 정분이 들었나 봐요. 충격적이시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임신한 와이프 두고 바람을 나게 만들어요? 얘는 그거 다 너가 남편한테 잘 못하니까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지. 너가 잘했어 봐라.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나.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여자 잘못도 있는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사근사근 대해주면서 그래야지. 너는 맨날 애기 보는 거 힘들다고 징징거린다며? 그러니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다. 이건 네 책임도 있는 거야. 네?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제 잘못이라뇨. 지금 제가 잔소리 몇 번 했다고 바람 피면 이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펴. 힘들다고 징징거린 것도 남편이 그만큼 못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시아버지 봐라. 내가 잘하니 그런 일 한 번이 없잖니. 그리고 너 괜히 가정에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화해서 얘기할 테니. 괜히 너가 아는 척해서 일 크게 만들면 시끄럽기만 하고 해결이 되겠니? 그러니 그냥 너는 모르는 척 해라. 시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절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데 차마 이혼을 결심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이혼 가정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아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잘 얘기하면
남편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당신 지금 뭐하고 오는 거야? 일하고 오지 뭐라고 와. 오늘도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아, 그래?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도 정신 없어서 그냥 샌드위치 시켜 먹었어? 어? 바빠서 샌드위치 먹었지 뭐. 거짓말하지 마. 당신 오늘 레스토랑 간 거 다 알아. 그리고 당신 지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 더 키우기 싫으면 그만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했다며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람? 무슨 바람? 친한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게 바람이야? 저번부터 당신 우울증 있는 거 아니야? 친구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밥 먹은 거로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아까는 샌드위치 먹었다며. 그건 왜 거짓말했는데? 찔리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했겠지. 당신이 하도 뭐라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렇다고 한 거지.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사실 있는 거라고는 멀리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밖에 없었고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증거였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 혼자서 열을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음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에 말이죠. 카페에 보안상 설치해둔 CCTV가 2대가 있는데요. 물론 이러려고 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남편의 불륜 장면이 있을 것 같아 남편 몰래 남아있는 영상을 모조리 다운받아갔어요. 혹시 몰라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비싼 돈 주고 설치했는데 참 다행이죠. 왜냐면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근무 시간이 다르니 그 점을 남편이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바람을 피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외장하드를 들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계약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혼과 상간녀 소송까지 하겠다며 말한 뒤 상담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왔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도 안 지난 아들이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살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우느라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친정에 달려갔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왜? 너네 싸웠어? 걔 바람났어. 이 썩을 놈이 귀엽고. 딸, 그런 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이혼 엄마도 해봤잖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우리 딸 눈물 아까우니까 그놈 위에서 울어주지 마. 엄마는 오히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희 엄마처럼 아이를 키워주면 아빠의 빈자리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죠. 며칠 뒤 상간녀 소장이 먼저 도착했는지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상간녀 소송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랑 걔랑 그런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착각한 거라니까. 당신 바람 핀다고 나한테 말하고 폈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해? 그리고 당신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 나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야. 상간녀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결해 주겠지. 장모님이 이혼해서 당신도 이혼 쉽게 생각하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바람 피는 아빠는 우리 지호도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긴 말 필요 없고 내 생각은 변함없어.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카페에서 당신 지분은 없어. 당장 짐 빼버려. 뭐? 왜? 카페 차릴 때 우리 엄마 돈 들어갔잖아.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서 이 집도 산 거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힘들다고 집에만 있었으면서 일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우리 엄마가 자금도 도와줬으니 나가야 하는 건 당신이지. 잊었어? 카페 임대 계약 내 명의로 했잖아. 사업자 대출 일으킨다고
내 명의로 계약한 거 잊었어? 그리고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가정에 대한 기여도로 따지는 거야. 네가 백날 떠들어봤자 넌 유책 배우자라고. 집은 공동명의였는데 카페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다퉜지만 카페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서인지 시어머니가 보태준 5천만 원의 절반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죠. 더불어서 카페를 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는 남편이 갖는 대신 8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아들과 살기엔 부족함 없는 돈이었어요. 아, 그리고 상간녀는 소장을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하면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이미 소송은 진행 중인데 말이죠. 뒤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대리 출석시켜도 승소를 할 리가 없죠. 카페에서 일하는 남편을 일부러 불러내고 카페까지 찾아와 불륜을 피운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상간녀에게도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니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상간녀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렇게 빌게요. 진짜 무릎이라도 꿇으라 하시면 제가 무릎도 꿇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웃겨? 내 남편 그렇게 가지고 싶다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지혜씨가 임신한 와이프 두고 사귀자고 내 남편 꼬시는 거 이미 다 봤어. 서로 좋아 죽던 사이면서 소송 당하니까 무서운가 봐? 멍청하게 패소하고 위자료 물게 억울하니? 그럼 전 남편한테 돈 내달라 하던가. 암튼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입 아프게 또 말하게 하네. 멍청한 년. 울며 불며 소리치는 상간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오길래 차단을 해버렸네요. 핸드폰 번호를 바꿀까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나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전화번호 바꾸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기 싫은 전화는 차단했어요. 남편이랑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나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이 생각해서 재결합하는 거 어떠냐 애원하는 문자를 여러 번 받기도 합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지만 추후 아이 문제로 연락은 주고받아야 하니 전 남편까지 차단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네요. 항상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남편의 화법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상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가질 죄책감을 건드려 어떻게든 재결합을 꿈꾸는가 본데 절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친정엄마랑 같이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내미 걱정된다고 선뜻 도와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주셨어요. 하여튼 저희 엄마는 제가 인생의 1순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포장 고객이 80%인 매장에 함께 팔 디저트가 필요해 보인다며 쿠키를 같이 팔자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엄마가 베이킹을 한 달 정도 연습하시더니 수제 쿠키를 뚝딱 만드시더라고요. 덕분에 예전 남편이 운영했을 때보다 수익이 2배가 늘었죠. 애초에 자리 잡는 것부터 거래처 알아보는 것도 제가 한 일이에요. 남편이 알바생 관리만 하고 청소만 맡아서 했지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장사를 도와주니 매출은 보란듯이 껑충 뛰었습니다. 한 번씩 카페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마저도 친정엄마가 얼굴 보기 싫다며 내쫓아버렸죠. 요즘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가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혼을 잘 선택했다 생각하네요. 곧 있으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텐데 혹시라도 아이가 아빠를 찾을까봐 그게 좀 두렵긴 하네요.
저희 엄마가 인생 선배시니까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들에게 아빠의 사랑까지 듬뿍 주려고 합니다. 각자가 선택한 삶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는 제 아들을 책임지는 멋진 엄마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각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듯이 저 또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저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